네일샵 대나무 숲 이야기. 작은 일탈을 꿈꾼 40대 여자. 매일 오전 10시. 네일샵 문을 열고 향긋한 커피를 내리면 나는 낯선 세상의 문을 여는 기분이 들었다. 이곳은 단순한 손톱 관리 공간이 아니었다. 손님들의 삶이, 그들의 고민과 행복이, 때로는 슬픔과 비밀이 켜켜이 쌓이는 나만의 작은 대나무 숲이었다. 그리고 그 숲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한 달에 두세 번씩 꼭 찾아오는 단골 고객님 김지연 씨의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지연 씨는 40대 초반의 세련된 여성이었다. 늘 깔끔한 차림에 밝고 유쾌한 웃음소리가 샵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언제나 계절에 맞는 트렌디한 디자인을 골랐고 손톱에 새겨지는 새로운 색깔만큼이나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가족 이야기는 행복이라는 단어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우리 남편은요, 이번에 승진해서 너무 바빠요. 지난 주말엔 딸이랑 남편이랑 셋이서 놀이동산에 갔는데 나는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응원했고 그녀의 손톱이 아름다워질수록 그녀의 삶도 더욱 빛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연 씨의 손톱은 단순한 손톱이 아니라 완벽하고 행복한 삶을 보여주는 작은 증명서 같았다. 그녀의 오른손 약지에 빛나던 결혼 반지가 그 증명서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주는 듯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녀의 행복 가득했던 이야기는 조금씩 다른 색깔을 띠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겉으로는 완벽한데 사실 우리 남편은 다정하지 않아요. 돈만 벌어다 주는 사람 같달까요? 흔한 재활용품 버리기나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는커녕 자기가 먹은 거 늘어놓는 건 기본이고요. 남편 지나간 자리는 한눈에 알아챌 수 있을 만큼 어질러져 있어서 그 뒷정리는 온전히 제 몫이에요. 집안일이나 육아는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제가 힘들다고 말해도 늘 난 밖에서 돈 벌어오는데 집안일 좀 하는 게 뭐 그리 힘드냐고만 하죠. 이제는 기대도 안 해요. 항상 다정함이 부족해서 외롭기도 하고 공허한 마음이 드는데 남편은 그걸 알아채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가 너무 심심하고 재미없어서 나도 모르게 뭔가를 찾고 있었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과 공허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톱을 만지면서도 그녀의 가슴 속에 깊이 박힌 상처를 어루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완벽한 모습 뒤에 숨겨진 그녀의 외로움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진동 모드로 해둔 그녀의 핸드폰이 조용히 울렸다. 화면을 힐끗 본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다가 이내 멈칫했다. 나는 그녀의 손에 붓질을 하며 옆에서 슬쩍 그 핸드폰 화면을 보게 되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라는 메시지 아래에는 익숙한 듯 낯선 이름이 찍혀 있었다. 그녀의 옛 남자친구였다. 순간 그녀의 눈이 반짝거렸다. 그 눈빛은 늘 샵에 들어올 때 보던 생기 있는 미소와는 또 다른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과 기대가 뒤섞인 빛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화면을 끄고 내게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를 지었지만 나는 이미 그녀의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다. 그 떨림은 그녀의 손톱에 칠해진 차가운 색깔 아래에 숨겨진 뜨거운 감정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지연 씨는 매달 방문할 때마다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었다. 네일 아트를 받는 내내 그녀는 전 남자친구와 데이트한 이야기를 신나게 풀어놓았다. 지난 주말엔 같이 연극을 봤는데 옛날 생각도 나고 너무 좋았어요. 남편이랑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며칠 전에는 같이 영화를 봤는데 제 취향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런 영화 좋아했지? 하면서 먼저 예매해놨는데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녀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글거리며 웃었다. 손톱을 다듬는 내내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눈빛은 반짝거렸다. 나는 그녀의 손톱에 예쁜 색깔을 칠하면서 그녀의 되살아난 웃음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이 남편에게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지금 이 관계에서 찾고 있구나. 그 행복은 그녀를 다시 여자로 만들어주고 있었다. 전 남자친구는 제가 결혼한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는 상관없다면서 다시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며 애정 표현을 아끼지 않아요. 남편이 회사에 가 있는 시간을 틈타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으면서도 이런 관심이 너무 오랜만이라 멈출 수가 없네요. 지연 씨의 이야기는 처음 듣는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남편에게는 느낄 수 없었던 달콤한 관심과 애정 표현이 그녀를
다시 40대 초반의 설레는 여자로 만들어주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톱에 칠해진 붉은 빛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위험한 감정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죄책감과 동시에 오랜만에 찾아온 행복이라는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듯했다. 원장님, 저번에 정말 시겁했잖아요. 남편 직장 동료를 봤다니까요. 어느 날 지연 씨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전 남자친구와 데이트 중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한 카페에서 남편의 직장 동료를 보았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그 사람이 저를 못 알아봤어요. 마스크 쓰고 있었고 둘이 워낙 멀리 떨어져 앉아 있어서 저 혼자 막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시겁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그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그 순간의 긴장감이 느껴지는 듯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아슬아슬함이 주는 묘한 쾌감도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베이스 코트를 발라주었다. 투명한 베이스 코트 아래로 그녀의 복잡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지연 씨는 네일 아트를 받던 중 텅 빈 샵을 둘러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런 얘기를 친구들한테는 차마 못하겠어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겁도 나고 혹시라도 소문이 날까봐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얘기할 곳은 원장님뿐이에요. 여기가 저한테는 정말 대나무 숲 같아요.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근데 마음 편하게 데이트할 곳이 없는 게 제일 문제예요. 맨날 멀리 있는 카페나 식당을 찾아서 다니느라 너무 힘들어요. 아, 그리고 제 남자친구는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어요. 큐티클도 많이 일어나고 제가 매번 관리해주고 싶은데 워낙 깔끔한 걸 싫어해서요. 원장님, 혹시 다음에 같이 데려와서 관리받게 해도 될까요? 원장님이 해주시면 잘 받을 것 같은데. 그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나는 겉으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네, 그럼요. 지연씨, 편하게 데려오세요 라고 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이제껏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나의 대나무 숲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가 남자친구를 샵으로 데려온다는 것은 내가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에 직접적으로 발을 담그는 것과 다름없었다. 나의 샵은 더 이상 이야기를 듣는 공간이 아니라 그들의 불륜을 위한 은밀한 장소가 되는 것만 같아 내키지 않았다. 나는 애써 복잡한 마음을 숨기고 다음 예약 시간을 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예약 시간에 맞춰 지연 씨가 샵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런데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훤칠한 키에 깔끔한 인상의 남자가 서 있었다. 나는 손님을 환영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지연 씨는 나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그 남자에게 나를 소개했다.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원장님이고 이쪽은 제 남자친구예요.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어색하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했다. 지연 씨는 나의 굳은 표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해맑게 웃으며 원장님은 우리 사이 다 알고 있어 라고 말했다. 그 뻔뻔하리 많지 아무렇지 않은 모습에 나는 속으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굳어진 표정을 겨우 풀며 어색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때부터 샵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그들을 마주보며 네일 아트를 시술해야 했고 내 손이 움직이는 동안 나는 지연 씨의 완벽한 이면을 마주해야 했다. 그들의 네일샵 데이트는 성공적이었다. 전 남자친구는 깔끔해진 손톱을 보며 어린 아이처럼 기뻐했고 지연 씨는 그런 그를 보며 연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그들은 매달 샵을 방문했다. 그들에게 네일샵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된 것 같았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내 샵에서 굳건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보며 나는 점점 더 깊은 딜레마에 빠져들었다. 나는 그저 손톱을 관리해주는 사람이었을 뿐인데 이제는 그들의 불륜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지연 씨는 남편과 함께 다시 샵을 찾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우리 아내가 여기 오고 나서 정말 활기를 되찾았어요. 원장님을 너무 좋아하고 매번 예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순수한 감사함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나 때문에 활기를 찾았다고요?
남편 몰래 전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그 사람의 손톱까지 관리해주기 시작해서인데 나는 그의 친절함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어색한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나는 겨우 아유 감사합니다. 지연씨가 워낙 밝으셔서 그렇죠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나의 네일샵은 단순한 뷰티샵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과 비밀이 엉켜있는 복잡한 거미줄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그 거미줄 한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존재였다. 그날 이후 한동안 지연씨는 혼자 샵을 찾아왔다. 그녀의 표정은 예전처럼 밝지 않았고 손톱을 정리하는 내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기분을 살폈다. 지연씨 무슨 일 있으세요? 내 물음에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원장님 저 지난번에 그 사람이랑 크게 싸웠어요. 그녀는 남자친구와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가 결국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했다. 남편이랑 싸울 때는 제가 일방적으로 져주고 체념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 사람은 저한테 똑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사랑해서 만나는 관계인데 남편에게 받는 상처를 똑같이 받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지연씨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허무함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생각해보면 남편의 무심함이 저를 외롭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 무심함이 저한테는 가장 안정적인 울타리였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저한테 큰 기대를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도 상처받을 일이 없었거든요. 그냥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사는 거죠. 남편의 성격이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믿고 의지할 사람은 결국 남편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의 손톱은 그 어느 때보다 무채색의 폴리시로 칠해졌다. 화려했던 붉은색도 설렘 가득했던 분홍색도 아닌 차분하고 무거운 회색이었다. 그리고 지연씨의 이야기는 그날 이후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다. 나는 결국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객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나의 직업 윤리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가정에 개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네일샵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나는 지연씨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 비밀을 영원히 항구해야 하는 침묵하는 대나무 숲이 되어야 했다. 네일샵의 문이 닫히고 하루의 끝에 나는 늘 내 안에 대나무 숲에 쌓인 이야기들을 되새겼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모두 한결같은 결론을 내렸다. 모든 손톱 아래에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